자, 용해도적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적은 난용성 물질에 대한 평형상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용해도적 KSP는 PbSO4가 분해되면 PbE 플러스 그 다음에 SO4 2-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보게 되면 반응식 PbSO4는 분해되어서 PbE 플러스 하나와 SO4 2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주어진 것은 용해도가 주어져 있는데, 용해도는 곧 몰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첫 번째 용해도를 이용해서 몰농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bSO4에 대한 용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몰농도 몰퍼 리터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줄을 하나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줄 하나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075g/L의 용해도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몰농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원자량이 207로 주어져 있고 황의 원자량은 32,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4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303g이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g/몰 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g과 g이 소거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7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4제곱 몰 퍼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PbSO4의 1몰당 Pb 농도는 1이 나오게 되고 SO4도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몰 비율이 1대 1대 1이기 때문에 Pb와 SO4의 몰농도가 같아요. 그리고 PbSO4와의 몰농도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몰농도를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KSP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KSP는 PbE 플러스 몰농도 곱하기 SO4 2-의 몰농도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몰농도가 같기 때문에 몰농도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2.47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기에 넣어서 대입을 하게 되면 6.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하천의 자정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자정계수. 자, 자정계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폭기 계수분의 계수 나누기 탈산소 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산소 계수. 자, 제폭기는 말 그대로 물속으로 산소가 폭기되는 것을 제폭기라고 하며, 탈산소는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탈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정계수가 클수록 제폭기 계수가 큰 거기 때문에 물의 정화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알맞는 것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수온이 상승할수록 자정계수는 작아집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자정계수는 제폭기 계수 나누기 탈산소 계수로 볼 수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탈산소 계수의 상승폭이 제폭기 계수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정계수는 작아지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물이 끓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물이 다 증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에 녹아드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폭기가 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정계수는 작아지게 돼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창을 띄우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0.2 노르말의 아세트산과 NaOH 수산나트륨을 적정해서 지금 이 용액의 pH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반응식을 구해봐야 되는데, 반응식을 보게 되면 CH3, COOH와 수산나트륨 NaOH가 반응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CH3, COONA가 형성이 되며, 그 다음에 우측에는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물이 형성이 됩니다. 남아있는 게 H와 OH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응을 하게 되면 각각의 1대1대1 반응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각각의 몰 농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둘 중에 많은 녀석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게 존재하는 몰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럼 CH3 아세트산의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몰수. 왜냐면 몰수를 비교해서 몰수만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H3COOH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밑줄을 긋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것은 노르말 농도를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는 것인데, 노르말 농도는 0.2Q/L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아세트산은 1가기 때문에 1EQ당 1몰이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리터 단위인 100ml를 곱해주는데, 자, 이때 100ml는 0.1리터죠. 자, 그래서 0.1리터를 곱해주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0.02 몰이 나오게 됩니다. 몰수. 자, 그럼 두 번째 NaOH와 반응하기 때문에 NaOH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을 하나 긋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aOH도 나와 있는 게 지금 0.2 노르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0.2 EQ/리터 중에, 그 다음에 NaOH도 마찬가지로 수산화이온이 1개 발생하기 때문에 1EQ당 1개 몰이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97.2ml이기 때문에 0.0972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0.0195 몰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NaOH가 0.0195가 있기 때문에 아세트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0.0195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반응 후에 남아있는 CH3CO 아세트산의 몰수는 0.02 빼기 0.019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세 번째 남은 아세트산 CH3COOH의 몰수를 구하게 되면 0.02 마이너스 0.0195가 돼서, 자, 이때 값은 0.00005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하는 식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완충용의 방정식 pH를 구할 수 있는데, pH는 pKa분의 로그의 약산분의 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값을 대입하면 로그 Ka 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약산분의 염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약산은 0.0005몰이기 때문에 0.0005, 그 다음에 위쪽은 0.0195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대입할 때는 몰 농도를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몰수를 대입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같은 부피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피는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몰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부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H를 계산하게 되면 6.3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우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보통 농업용수의 수질평가 시 SAR로 정의하는데, 자, 이때 SAR 식이 중요하죠. SAR 식이 중요합니다. 이 SAR 식은 루트 2분의 CA 플러스 MG 2 플러스 분의 NA 플러스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각각의 농도는 MEQ/리터의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산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자, 그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SAR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SAR은 범위가 0에서 10 정도면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영향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8까지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간. 그 다음에 18부터 26까지는 높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6보다 클 때는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SAR 값이 20 정도면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번을 보게 되면 SAR 값은
Na 플러스 그 다음에 Ca2 플러스와 Mg2 플러스의 농도와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경수가 연수보다 토양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경수는 경도 유발물질이 많을수록 경수가 높은데 지금 SAR식을 보게 되면 경도 유발물질이 클수록 SAR 값은 낮아져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그다음 4번은 이온의 농도를 MEQ/L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반감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감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바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를 사용하고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감기가 나왔다 하면 1차 반응. 자, 1차 반응에서 반감기가 나왔다. 그럼 먼저 써야 될 것은 1차 반응식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다.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반감기가 무슨 뜻이냐면 초기 농도의 농도가 절반 되는 값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감기는 농도가 절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ln 100 중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K 곱하기 5 데이입니다. 자, 이때 K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0.1386 데이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반감기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고, 자, 그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90% 소모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k를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자,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1386을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ln은 90%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10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16.61 데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약 17이라는 기간이 소모가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는 흡입 구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흡입 구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Q는 AV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Q는 AV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Q는 유량을 뜻하며, 이때 A는 단면적, 이때 V는 유속을 뜻하죠.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원형관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흡입 구경인 d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d는 루트 파이 v분의 그 다음에 4q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그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4q이기 때문에 4, 그 다음 곱하기 q는 1800m 세제곱 per hour네요. 자, 그 다음에 파이를 밑에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대입하냐면 유속을 곱하면 4m per sec입니다. 4m per sec. 자,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sec와 hour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곱해주냐면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단위가 소거되고 남는 건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세크 소거되고 아워가 소거돼서, 자, 미터 제곱은 루트를 벗어나게 되면 미터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0.3989 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루트 안에서 단위 환산을 해줘도 되고 계산한 다음에 단위 환산을 해줘도 돼요. 자, 그럼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m는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398.9mm가 되죠. 그래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약 400이라는 흡입 구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 25번 문제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번에 있는 유량과 2번에 있는 유량, 즉 Q1과 Q2는 같다고 놓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는 AV로 모든 것을 풀어냈다고, 거의 대부분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속과 두 번째 유속 간면적, 그래서 두 개 곱한 것들, 즉 유량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단면적 A1에 대해서 보게 되면 A1은 0.5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0.5m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A1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0.1963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면적인 A2를 구하게 되면 4분의 0.2입니다. 파이에 0.2m의 제곱을 계산하시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0.0314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V1에 대한 유속을 알기 때문에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V2는 A2분의 A1 V1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A2는 0.0314, 그 다음에 A1은 0.1963이고 이때의 유속은 2m/s이기 때문에 단위를 그대로 무시하고 대입하면 12.5 m/s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17년도에서도 한번 풀어봤는데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이펀의 손실수도 HL에 대한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동수경사 곱하기 길이,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2지분의 유속의 제곱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타는 대부분 1.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5로 암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I 값은 동수경사 2.4%이기 때문에 1000분의 2.4를 대입하면 되고, 지금 길이는 76m로 나와 있네요. 76m. 그 다음에 베타는 1.5이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9.8, 그 다음에 유속은 2.15네요. 2.15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값은 0.05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미터 단위를 대입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0.59m라는 손실수도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9번 문제입니다. 하수 관거시설인 빗물바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협찬물 및 토사의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죠. 왜냐하면 빗물바지는 토사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설치 위치는 보도, 차도 구분 없는 경우에는 도로지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빗물바지는 도로와 사유지 앞에 설치할 수는 없지만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지 경계에 설치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로 옆에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축구의 유화 방향 하단부에 설치한다. 당연히 물이 모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펌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수 침수 방지를 위해서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앞에는 설치하면 악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구 설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를 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입되는 염소의 양을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염소의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 더하기 염소의 잔류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하는 단위는 kg/day인데 요구량과 잔류 염소 농도는 0mg/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량을 곱해서 표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먼저 염소 주입량은 요구량 더하기 잔류 염소이기 때문에 9.5 더하기 0.5를 하게 되면 10mg/L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주입되는 염소의 양이기 때문에 유량 곱하기 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단위는 kg/day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유량을 적어보면 200 m 세제곱, 그 다음에 per hour입니다. 그 다음에 농도는 10mg/L가 되죠. 자, 그럼 단위 환산을 해보게 되면 먼저 리터와 미터 세제곱을 소화하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되며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선 10의 6제곱 미리그램은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워 단위를 데이 단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이 되죠.
자, 그래서 단위를 소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48 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자,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취해서 자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응집제와 응집 보조제의 최저 주입 농도를 구한 결과 AlSO4-3는 200mg/L이고 CaOH2는 500mg/L였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Al2SO4-3의 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계산을 하기 위해 이거 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 CaOH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Al2SO4-3만 구할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낚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kg per day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kg per day는 보통 농도와 유량을 곱했을 때 나오는 그거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량을 보게 되면 500 m 세제곱 per day가 되고, 자, 이때 농도를 구하게 되면 CaOH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0mg/L를 대입해서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 리터, 그 다음에 미터 세제곱에 대한 환산 단위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6제곱 mg/kg, 그 다음에 리터 단위 삭제했고, 그 다음에 데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데이 단위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100 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ASB가 나왔습니다. 자, ASB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을 반드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게 되면 ASB의 식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 퍼 고체이기 때문에 S분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1.3, 그 다음에 공기 용해도, 그 다음에 압력 곱하기 개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만약에 반송 유량이 있으면 반송비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 반송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송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단위를 그대로 대입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S의 농도는 몇이었냐면, 지금 체크해보면 SS의 농도는 MLSS 농도 나와있네요. 그러면 1500분의 그 다음에 1.3, 용해량은 18.7, 그 다음에 압력은 몇이었냐면 압력은 4기압이네요. 그래서 4 곱하기 F값은 0.5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때 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0.0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유량은 필요 없죠. 유량은 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낚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자, 혐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 비교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혐기성과 호기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호기성이 좀 더 좋은데 돈이 좀 많이 들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혐기성 처리는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지가 많이 소모되고, 자, 그 다음에 혐기성 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탈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호기성 처리가 혐기성 처리보다 좋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 자, 2번 혐기성 처리가 호기성 처리보다 슬러지 발생량이 더 적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혐기성 처리가 호기성 처리보다 슬러지 발생량이 더 적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3번 호기성 처리에서는 1차 침전지가 필요하지만 혐기성 처리에는 1차 침전지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시간 오래 걸려도 계속 방치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자, 네 번째, 주어진 기질량에 대한 영양물질의 필요성은 호기성 처리보다 혐기성 처리에서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호기성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질량에 대한 영양물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바뀌었어요. 혐기성 처리보다 호기성 처리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네모 박스를 치고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 동력식, 우리가 항상 구했던 P는
G제곱, 그 다음에 점도 부피, 이 식을 이용해서 먼저 P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단위들을 보게 되면 MKS 단위로 통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단위를 대입하게 되면 50의 제곱, 그 다음에 점도 단위를 보게 되면 1.1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입하면 1.1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미터 세제곱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따라서 2649를 대입하게 되면 이때 P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7543.03W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소요 동력은 구했고 지금 패들 면적은 다음과 같은 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들 면적 A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 단위는 웬만하면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셔도 돼요. 하지만 단위가 조금 바뀌었다면 체크를 해서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P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P값을 먼저 대입합니다. 7543.03을 대입하면 되고, 자, 이때 C는 무엇이냐면 C는 항력 계수입니다. 항력 계수이기 때문에 1.8을 대입,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때 로우 값은 밀도입니다. 로우. 이때는 로우입니다. 로우. P가 아니라 로우 값이기 때문에 1000을 대입합니다. 1000 대입. 왜냐하면 MKS로 통일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V는 무엇이냐면 이때는 패들의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패들의 주변 속도 곱하기 0.7로 가정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패들의 주변 속도 곱하기 0.75를 한 다음에 세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럼 면적은 91.97 미터 제곱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7543과 92m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온 박스를 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5%의 HCl을 10%의 HCl로 만들려면 35%의 HCl과 물의 용량비는 얼마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식으로 풀냐면 이것은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5%의 HCl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자, 이것은 10%. 자, 그리고 곱하기 1000g을 해주는 것이죠. 1000g. 왜냐하면 여기 10%에다 물을 섞는 것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0g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X값을 구하게 되면 X값은 35%의 HCl인데 285.7g이 나오게 되고, 이때 물의 전체 양이 100이었기 때문에 물의 양은 얼마큼 나오게 되냐면 물의 양은 1000에서 285.7을 뺀 714.3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5%의 HCl과 물의 용량 비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35%의 HCl의 용량비를 구해보도록 하면 285.7g 곱하기 그 다음에 비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밀도를 1.19g/ml를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240.084ml가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물에 대한 부피를 구하게 되면 714.3g,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에 1g/ml를 나눠주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714.3ml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물의 HCl과 물의 용량비는 1대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나오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66번 문제입니다. 채취된 시료를 즉시 시험할 수 없을 때 사도시에서 NaOH로 pH 12 이상, 자, 여기 포인트죠. NaOH로 pH 12 이상은 C안이 답입니다. 자, 지금 이때 보게 되면 이때 C안에 관한 문제는 NaOH에서 pH 12 이상으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연관지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을 보도록 할게요. 76번.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 유기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자, 여기 포인트죠. 자, 밑줄을 치게 되면
포인트 부분 이 부분입니다. 3분해가 어려운 시료. 자, 3분해가 어렵다 할 때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죠? 3분해가 어려울 때는 자, 3분해가 어려울 때는 질산, 과염소산법이나 마이크로파 3분해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질산, 과염소산법이 없기 때문에 같은 방법인 마이크로파 3분해법 얘가 된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열 전도도 검출기. 자, 열 전도도 검출기는 TCD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순도 99.9% 이상의 수소나 헬륨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것 중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같은 물질인 다른 물질인 헬륨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8년 1회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